질문 등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앞서 올라온 질문들이 몇 가지 있으셔서요. 질문을 띄워주시면은 저희가 짧게라도 Q&A 세션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김진진 교수님께 들어온 질문입니다. 김진진 교수님께서는 로수바스타틴과 아토바스타틴 중 LDL 강화 효과와 부작용을 고려해서 선호하는 스타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. 라고 해주셨습니다. 사실 뭐 로수바스타틴 20ml나 아토바스타틴 80ml 비슷하다고 보잖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선뜻 손에 가는 스타틴은 로수바스타틴이고요. 대부분 이제 제 환자들이 MI 이후에 시약 환자들이 많고 하면서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로수바스타틴은 조금 더 선호해서 치료를 하고, 사실 에비던스는 맞다는 없지만, 그다음에 로수바스타틴을 이제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점, 로수바스타틴 뭐 10ml 좀 땄다가 올려야 되는 상황에서는 로수바스타틴을 20ml 올리는 것보다는 에세프티마이브 컴비네이션을 조금 더 선호하기는 합니다. 네, 사실 뭐 로수바와 아토바는 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약제들이고 각각에서 조금씩 도움되는 경우들은 있긴 하지만 뭐 최근 들어서는 다 저용량으로 쓰고 섞어 쓰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질문은 또 김진 선생님인데요. 베리 하이리스크 그룹은 아니지만 세컨더리 프리벤션을 위해서 스타틴, 에제티마입 복합제를 사용을 해도 LDL 콜레스테롤이 여전히 70 이상인 경우 혹시 PCSK9 이니비터를 쓰는 게 도움이 될까요?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. 우선은 세컨더리 프리벤션을 위해서 쓴다는 말 자체가 아마도 이미 환자가 MI나 뭐 ACS가 있던 환자인 것 같은데요.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이제 환자는 리스크 스코어는 굉장히 하이리스크 포함되는 거고, 이런 환자는 이제 스타틴, 에투피마이브는 써도 70 이상이면 저는 이제 약을 씁니다. 그래서 제 의뢰 환자 중에서 한 5년 전에 MR을 맞았던 환자가 있었고요. 이 환자가 스타틴 플러스 에투피마이브를 가장 최고 용량, 이제 로시바 20에 그다음에 에투피마이브 10ml 쓰는데 LDL 200이 넘더라고요. 이 환자는 현재 PCSK9을 쓰고 있고 쓰면서 많이 좋아진다고 하긴 했습니다. 네, 사실 뭐 급여 문제가 아니라면은 맞습니다. 네, 요즘에 예전에는 뭐 스타틴 100이면 박수 쳐줬는데 요즘에는 스타틴 100이면 더 줄이세요라고 하는 시대가 되니까 5년 뒤에는 또 뭐 40이 안 됐다고 뭐 약을 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요즘 콜레스테롤 트리트먼트는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다음에는 제가 강의한 내용인데요. 외래에서 오래전부터 티클로피딘 복용하면서 문제없이 지내는 환자들도 있죠. 네, 저도 몇 번 뵀습니다. 근데 이런 경우에 약을 변경해야 되나요? 네, 제가 한 질문인데요. 이제 제가 어떤 환자들 중에서 2000년대 초반에 초창기 이제 GS를 사이트 핫수스 넣으신 다음에 잡츠를 쓰시는데 거의 10년 이상 잡츠를 쓰고 계세요. 잡츠인데 아스피린 플러스 스트로피딘이거든요. 근데 뭐 환자분은 뭐 전혀 뭐 이벤트 한번 PCA 받으신 이후에 아무 이벤트 없이 지금 잘 지내고 있고, 그다음에 또 불륜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이들 바쁘자고 하는 환자들 대부분 싫어하시더라고요. 뭐 제 머리는 바꾸라고 소리 지르고 있지만 실제로 저도 못 바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뭔가 바꿨다가 환자에게 이벤트가 생기면은 바꿨다고 이렇게 바꿔서 생긴 거 아니라는 뭐 의사의 생각도 들 거고 환자의 생각도 들 거고, 사실 근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그런 아스피린 티클로피딘의 듀얼을 계속 쓰는 거에 대한 부담도 조금은 있을 수 있어서 사실 뭐 어느 시점에선가 뭐 싱글로 바꾸거나 뭐 환자가 다른 문제가 없는지 좀 이밸류에이션을 해보기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. 네, 아까 누가 저기 코멘트 해주셨는데, 네, 티클로피딘 사용할 경우에는 계속 이제 CBC를 팔로우업 해보고, 사실 뭐 안티플레이트드 에이전트 쓰는, 안티스트롬보틱 에이전트 쓰는 환자에 있어서는 사실 환자가 증상이 없고 뭐 어네믹해 보이지 않더라도 꾸준하게 CBC를 팔로우업 해보는 거는 꽤 좋은 것 같습니다. 갑자기 뭐 이렇게 헤모글로빈 6, 7이 돼서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어서요. 그 다음에는 PCA의 경우 싱글 베슬인 경우와 이제 멀티베슬 디지즈 그리고 다수의 여러 개의 스탠팅이 있는 차이에서 뎁트 약물의 종류와 유지 기간의 차이가 있을까요? 이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결국에는 난 컴플렉스한 코로너리 아테리 디지즈가 있고 그 다음에 난 컴플렉스 대 컴플렉스에 있어서 어떻게 약을 써야 되느냐 문제인데, 잠깐 보여드리긴 했지만 또 역시나 뭐 프레젠테이션도 어느 정도 어떤 질환으로 프레젠테이션 했는지도 관련이 있긴 하겠지만 컴플렉스한 환자들에 있어서는 확실히
조금 더 longer depth duration 그리고 좀 더 potent한 P2Y12 inhibitor를 쓰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근데 항상 이 환자의 블리딩 리스크도 같이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아까 앞서 잠깐 보여드렸던 그 원베슬 디지즈의 그냥 뭐 크로닉 코로널 신드롬 환자였으면은 뭐 상황에 따라서 뭐 3개월 뒤에 싱글 안티플레이트렛으로 바꾼다면은 그 예를 들어서 그 환자가 똑같은 환자가 뭐 스텐트를 3-4개 넣었다 그러면은 거의 한 1년까지는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차이는 좀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디슬리피데미아 질문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 하이도스 스타틴을 시작해서 타겟 LDL에 도달하고 잘 유지되는 환자에서 용량을 줄이는 게 좋은지 유지하는 게 좋은지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. 선생님 어떻게 아세요? 저는 MI 처음에 오고 1년 동안은 하이도즈를 많이 쓰잖아요. 로시바스타틴 20이나 뭐 복합제를 많이 쓰다가 제가 예전에는 이제 로어이즈 베가말 나오기 전에 뭐 그 전에는 1년이 지나면 조금 이 환자의 위험도는 낮다고 판단을 하고 이제 뭐 로시바스타틴 20ml였으면 10으로 줄이거나 해서 LDL 한 70 미만만 유지했었는데 최근에는 또 이제 점점 더 낮으면 좋다는 말들이 많이 나와서 저는 이제 최근에는 MI 맞고 1년이 지난 이후에도 굳이 스타틴을 줄이지는 않고 있습니다. 유지하면서 쓰고요. 쓰면서 별 문제가 없다면 굳이 용량을 줄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맞는 말씀이십니다.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이 LDL 뭐 20 이러면은 진짜 긴장하면서 환자 숨 쉬고 있는 환자 괜찮으시냐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약을 줄일까 말까 고민을 했다면은 요즘에는 LDL 20이어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것들이 여러 뭐 후에 스터디 등에서 입증된 바도 있고 여러 가지 뭐 ICH도 안 늘리고 뭐 이런 뉴로코그니티브 임페어먼트의 측면에 있어서도 안전하다고 그래서 또 역시나 또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스텐트 트롬보시스 말고 이제 리스테노시스가 오는 기전 중 하나도 이제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계속 낮더라도 유지를 환자에게 문제가 없다면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질문이 뭔가 하나 더 있었는데 제가 잠깐 못 봤는데. 결과에 따르면 10에서 80으로 아토바스타틴의 용량을 이제 더블링을 3배 한 것과 10에서 80mg 증가시킨 것과 아토바스타틴 10의 에제테마입이 유사한 LDL 저하 효과가 알려졌다고 있어서 부작용을 줄이고 효과를 높이는 좋은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라고 코멘트를 주셨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제 뭐 아토바스타틴을 40에서 80을 올린 것보다는 아토바 40 플러스 액티피 마이브가 훨씬 조금 더 이펙티브하다고 이제 발표된 바 있어서 이제 아토바스타틴 용량을 올리는 사틴을 올리는 것보다는 이제 액티피 마이브 컴비네이션을 하는 것을 요즘은 조금 더 선호하는 추세입니다. 네, 더군다나 이렇게 급여 측면에 있어서 크게 안 건드리는 것 같아요. 에스테마입을 삭감하거나 그런 일들은 없어서 약간 스타틴 스페어링 이펙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마지막에 김태훈 선생님께서 티클로피딘에 대해서 뭔가 코멘트를 해주신 것 같은데 한번 채팅창 한 번만 눌러보죠. 네, 외래에서 쓰기에는 위험한 약이라고 바꾸시라고 합니다.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많으세요? 쓰시는 분들? 한 2분 정도 보긴 바꾸고 싶은데 워낙 10년째 약 드시면서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셔서 약을 못 바꾸고 있는데요. 뭐 잘 설명해 단종됐다고 이야기하고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. 그렇습니다. 이제 뭐 하여튼 Q&A 세션들 활발하게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그 퀴즈가 하나 있는데요.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. 띄워져 있으니까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화면 켜고 목소리로 얘기를 해주시면은 안 됩니다. 여기서 현장에서는 답장할 수 없습니다. 저도 항상 헷갈리는 건데 아까 제가 잠시 보여드렸던 이제 AMI 이후에 이제 PCI를 하고 아스피린 티카글레롤을 쓴 이후에 1개월 뒤에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로 이제 디에스컬레이션, 언가이디드 디에스컬레이션을 한 것의 효용성과 안정성을 보여준 연구가 최근에 이제 란셋에 발표가 됐는데요. 이 란셋에 발표된 연구의 제목은 1, 2, 3, 4번 중에서 무엇일까요? 얼굴을 보이시고 싶으신 분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
채팅창으로도 답을 받겠습니다. 맞나요? 맞죠? 네. 박상현 선생님, 네. 기다리고 계셨나 봐. 박수.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2가지 강의를 준비해서 이렇게 진행을 쭉 해봤고요. 이제 Corrective View도 이제 다음 달로 올해의 마지막 세션이 남았습니다. 그래서 다음 달까지도 이제 잘 참석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화면에 아마 보이실 것 같은데 저희 11번째, 29번째 접속자 그리고 Q&A 참석해주신 선생님, 퀴즈 맞춰주신 박상현 선생님까지 저희가 별도로 이제 저희가 커피 쿠폰과 뭐 상품권 등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늘도 저희 Corrective View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.